총리님, 그 쿠팡 배달의 민족 그 배달앱 시장에서 그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뭐 얼마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출액 대비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모르는 거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9.8%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잘 돼도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0%가 안 되는데 거기에 9.8%의 중개수수료라는 건 어마어마한 폭리입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인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뭐 3억 이하의 영세 상인들도 있을 거고 뭐 중소상인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그걸 다 획일적으로 9.8%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은? 획일적으로 9.8%의 고수수료를 전부 영세상인에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필요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쿠팡이라는 개인 기업에 대해서 내려라, 내리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그 규정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쿠팡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그 지원이라 할까요? 이런 쪽을 좀 도와야 되겠죠. 예, PPT 7쪽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받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신용카드 회사들과의 어떤 사회적 합의하고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0.5%, 그러니까 일반 그 수수료의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고 중소상인에 대해서는 2분의 1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상대방 매출액의 실적에 따라서 다양한 수수료가 있어야지 어떻게 영세상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9.8%의 그런 고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수수료를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실정에 따라서 다양한 수수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권고는 할 수 있고 그렇게 권고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개인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정부가 그 수수료를 내려라 올려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한다면 그러한 그 수수료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정부가 타겟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자율 규제의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쿠팡하고 배민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해결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정산 주기를 갖다가 2달씩이나 잡고 그 상황에 자기들끼리 돈놀이 하다가 이런 TMF 사태 같은 것들이 터진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9.8%라고 그러게 되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워가지고 폐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정부의 태도가 계속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비판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계속 직접 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러한 자율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 하는 말씀.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실정에 맞게 다양한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하라는 것도 그거는 그 기업이 알아서 경쟁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가 명령을 합니까? 우리 총리님이 얘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대책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악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네. 총리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영업체를 돕는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지금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겁니다. 자,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주시죠. 예.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그 플랫폼에 있어서 중개 그 할 때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시기가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지금 구매 확정일로부터 1일 뭐 이렇게 빠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도 이베이나 그 다음에 그 아마존 같은 게 얼마 정도 합니까? 해외 그 정산기일은 뭐 정확히 매일 제가 3일 하고 알고 있고, 예. 그 아마존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14일은 안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처럼 45일, 60일 동안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고 그걸 자기들이 돈놀이하고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이제 드문 사례예요. 그런 또 쿠팡을 갖다가 정부가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니까 그걸 따라서 티몬하고 유메프가 하다가 티몬하고 유메프가 뭐 70일씩 돈을 정산해주지 않고 자기 돈 굴리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 이렇게 정부가 자율규제 하면서 쿠팡이나 티몬이나
배민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이런 대규모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율규제의 그 도구마 정책에서 벗어나서 적절하게 그 자영업자들 보호하고 입점업체들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 9월 그렇습니다. 9일 날 예. 그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거래 공정화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독점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게 되면은 플랫폼들은 급속하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법 위반을 발견해 가지고 조사하는데 뭐 7년도 걸리고 하니까 사전에 지정하자는 거였잖아요. 2013년 12월 달에 공정위도 그런 입장이었죠. 사전 지정제를 하자는 거였죠. 예, 그때 그 근데 업계들이 반발한다고 그래 가지고 뭐 사후 추정으로 바꾼다 지금 이렇게 한 것이죠. 예, 관련해서 뭐 그 사전 지정 제도가 행정 부담이나 또는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업체 얘기만 듣지 말고 악소리 나는 자영업자 얘기도 들어야죠. 입점업체 얘기도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입법을 해야지 그게 신뢰가 가는 거지. 업계 반발 얘기만 듣고 입법을 하니까 그런 입법들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거래 공정화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만들지 않고 대규모 유통법법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1년 말에 이거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2021년 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때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네. 대규모 유통법으로 하자고는 업계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6가지로 반박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뭐 사태가 그 TMF 사태가 발생하고 이제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고려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하고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게 정산시기 문제만 있습니까? 수수료 문제도 있고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규율하려고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해야죠. 여당 정책위원장님도 이참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입법 논의를 하실 때 업계 얘기만 듣지 말고 그런 그 불공정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점업체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공정한 입법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하게 의견 수렴해서 좋은 정책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주로 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쿠팡, 배민과 같이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 2 업체들이 사실상은 담합해서 9.8%의 고유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정산 시기를 2달씩이나 정산 안 해주고 하고 있는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 자율규제 도구마만 외치면서 이걸 방치하는 바람에 대규모 피해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반성하시고 진짜 억울한 자영업자들, 힘든 가게들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공정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